매출이 최고점이었을 때가 100억이 조금 넘었고, 현재는 20억, 30억 사이가 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매출이 크면 대단해 보이지만 매입도 그만큼 커서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이라는 표현보다 거래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은 거래량을 매출이라고 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로 들어온 것만 매출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통장에 찍히는 것과 재무제표상 나오는 모든 것을 매출로 이야기하니까 거래량을 매출로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 페이스북 등 SNS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형 SNS 카카오 스토리도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카카오 스토리로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했고, 사람이 모아지면 그 다음 공동구매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가 물건을 대주겠다고 줄을 섰고, 그 중에서 오픈마켓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품질도 좋아 보이는 제품 위주로 공동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잘 되었나 돌아보면 오픈마켓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수료를 13% 이상 받았는데, 저희 같은 SNS 공동구매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5에서 10%만 받아서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 스토리가 국내 사업 규모를 줄여가다 보니 트래픽은 작아져서 도달률이 적어지다 보니 매출도 줄어들게 되어 SNS 운영을 인스타그램으로 옮기게 되었고, 현재는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때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서 수익이 생기는 대로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광고비를 늘려 매출을 더 늘렸으며, 회사도 처음엔 소호 사무실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늘려가서 강남 테헤란로 역삼동에 본사를 옮겼으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벤츠라는 차도 샀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 횡령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카카오 스토리 유저는 점차 줄어들고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로 유저들이 옮겨가면서 더 이상 공동구매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출은 100억을 넘었다가 현재는 20억, 30억 사이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은 매출이 늘면 일이 늘어나면서 사람은 더 채용하고 공간도 더 늘려야 해서 고정비는 최대한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벌어두었던 돈을 다 까먹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잘 판단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고 털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바쁘게 보내면서 건강도 잃게 되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는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믿었던 직원들로부터 횡령과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회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텅텅 비어서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악의 실패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나름 연착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직원 5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 창고에서 마음은 그때보다 편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도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다자녀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출 하락에 대한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건 2년 전 과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와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문정역 바로 앞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을 인수한 것입니다. 지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 잘하는 직원을 채용하면 지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도 자주 들었고, 구하기 힘든 MD 여직원들도 지산을 선호하는 것을 듣게 되어 선택한 것입니다. 지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여러 칸이라 줄 설 필요도 없고, 공동 청소를 하니 깔끔하고, 지하만 내려가도 식당들이 줄줄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주택보다 편하다고 선호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때 강남에서 갈 만한 지산을 검토하다가 성수동과 문정동이 유일했는데, 전 이전에 살았던 친숙한 송파구를 선택하고 문정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이자와 비슷했고, 계약금 및 대출 외 잔금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자금을 받아놓은 것과 담보대출로 해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담보대출로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매입한 금액은 120평, 실평으로는 60평 17억입니다. 그렇게 전 주인이 이사갈 날짜를 기다리던 중 코로나가 발병하여 회사가 더 어려워져 사옥 창구가 있는 파주로 본사 이전을 결정하면서 대부분의 직원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정동 지사는 보증금 7천만 원에 77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으며, 한 달 이자는 3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17억, 평당 1340만 원에 매입한 것이 평당 3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36억, 즉 19억의 시세 차익이 덤으로 생겼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와중에 제가 제기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산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 지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땡겨서 퇴직금도 주고 미수금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사업은 잘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보통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이 잘 될 때 무언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은행도 여러분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금을 끌어온다거나 다음 도약을 위한 기회를 또 얻기 위해서라도 실패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잘 될 때 사옥이나 창구 같은 자산을 보유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잘 되면 내 돈 안 들이고도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하여 실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떨어질 때가 오면 오히려 자기 자본이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자산 취득에 대한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사업에서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인생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원합니다.